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하브루타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하브루타 강의를 하브루타 자체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좋은 원리가 질문과 토론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있고, 또 결국에는 같이 공부하면서 친구 공부법, 최근에 카이스트에 그가 이 하브루타 방식의 수업을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해서 아주 대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굉장히 대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교사가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은 일방적 수업이잖아요. 일방적 수업을 교육학 용어로 싱글 룹 러닝이라고 그래요. 싱글 룹. 루프가 줄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단선적 학습이에요.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주어진 단선적 학습이라면 하브루타는 더블 룹 러닝이에요. 더블 룹 러닝은 뭐냐면 말 그대로 복선적이에요. 선이 두 개예요. 최소한의 선을 두 개를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발달이 되는 게 연결지능이에요. 연결지능. 그러니까 연결지수라고 해가지고 연결지능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연결지능이 높아지면 그런 학습을 연상학습이라고 그래요. 연상학습. 연상학습은 영어로 말하면 어소시에이션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연결하고 붙이는 거예요. 연결하고 붙이는 거예요. 그런 능력들이 뛰어나져야 창의성이라든지 융합하고 복합하는 능력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손들지 않는 어린이들이 없죠. 손들지 않는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자, 한번 다음 장 가보시죠. 자,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아이들인데 역사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깃발을, 유대인들의 깃발을 가지고서, 깃발도 막 되게 크죠. 역사 교육하는 시간, 유치원 아이들. 역사 교육이 참 중요하죠. 역사 교육. 그래서 최초의 유대인 수상이 있습니다. 영국에. 혹시 최초의 유대인 수상 누군지 아세요? 영국에? 역사학자 출신이에요. 디즈레일리. 디즈레일리가 뭐라고 했냐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다고 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나요? 미래가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는 것을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역사의식을 갖고 또한 애국심, 또 애족의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대해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유대인들이 역사적인 장소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역사 교육을 하는 세 군데 장소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혹시 맞춰보세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세 군데 역사 교육 장소가 있어요. 야드바셈하고 야드바셈 있죠.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있으시면 통곡의 벽 있잖아요. 통곡의 벽. 통곡의 벽. 그다음에 통곡의 서벽이라고 하고 이제 그다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회에 가보시면 그렇죠. 마사다가 있습니다. 마사다. 예, 마사다는 그 해발이 마이너스 400입니다. 마이너스 400의 마사다에서 거기서 군인들이 선서를 해요. 특히 장교들이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마사다에서 이런 치욕은, 역사적 치욕은 다시는 겪지 말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세계 여론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비판하잖아요. 세계 여론에 휘둘리질 않아요. 절대 휘둘리지 않습니다. 휘둘리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나라에 존망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남의 말을 참고하느냐. 남의 말은 참고를 할지언정 자국의 미래는 자국의 사람이 지켜야 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존심을 갖기보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나라를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또 질문하는 시간. 아이들. 손을 안 드는 아이들이 거의 없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아이들이 그러죠. 대드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오로. 토론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질문을 계속 던지면 마치 선생님한테 대드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 상호 존중이 이루어지는 토론. 자,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왜 한국인들은 토론을 잘 못하고 유대인들은 토론을 잘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 누가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토론을 왜 잘 못하고 유대인들은 토론을 잘할까? 우리 요셉 목사님 어떠신 것 같으세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 토론을 잘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다루면은 좀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적이라고 예, 생각해요. 대립의 가치를 토론은 어차피 대립이거든요. 대결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나라는 네, 이게 일방적인 교육 방법 때문에 그냥 가만히 맞아요. 있어야 착한 학생, 모범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네네. 질문이 많은 사람이어서 참 어렵습니다. 가끔씩. 네. 저희 나라는 남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도 자기 주장을 맞는 거로 생각하고 만약에 네. 자기랑 주장이 틀리면 네.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남을 인정해야 되는데 음, 자기가 전부 자기 것만 맞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무슨 국민성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네네네. 특별히 그래가지고,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예, 가정교육, 가정교육에서. 학교교육, 유해교육. 네네. 네네. 보통 이제 너무나 잘 아세요. 그죠? 예. 알면서도 안 되는 게 토론 같아요.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우리는 예, 싸워요. 토론이 아니라. 그렇죠. 논쟁을 하니까 이제 언쟁이나 하고. 싸워요. 예. 맞습니다. 화내고. 아주 요즘에 토론이 또 이제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나 뭐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반장 선거하면 토론을 합니다. 이 토론도 거치고 막 의결 과정 거쳐가면서 하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늘 뉴스에서 보면 싸우는 장면만 너무 보여주잖아요. 예, 그런 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토론 그 자체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인격을 놓고 토론을 해요. 상대방 인격을 놓고. 그러니까 토론 그 자체, 예를 들어서 토론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만 가지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주제가 아닌 사람의 인격을 건드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약간 좀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결론이 안 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결론이 안 나는 것인데 유대인들도 물론 뭐 자기들 불가피하게 말다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원칙은 있어요. 웃으면서 시작해서 어떻게 마친다? 웃으면서. 웃으면서 마친다. 웃으면서 마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이루어진 어떤 밥상머리 교육, 밥상머리 토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토론에 익숙한 아이들은 벌써 나이가 들어서도 가장 많이 필요한 능력이 바로 무슨 능력이요? 공감 능력. 공감 능력. 그래서 요즘 시대에도 가장 필요한 부분은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해 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항상 유대인들이 토론을 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좋아서 그래요. 말 그대로 성경이라든지 탈무드라는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텍스트가 소위 말하는 거룩한 텍스트잖아요. 거룩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상당히 많은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있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잠언 27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철이 시작. 철이 철이 저를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잠언 27장 17절은 가장 하브루타적인 말씀이에요. 자, 철을 날카롭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칼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칼로 만드나요? 아니면
어떤 이 대장간에 필요한 장비 가지고 만드나요? 망치로 만들어요. 그렇죠. 칼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대장장이가, 이 장인이 자신의 솜씨를 발휘하려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풀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여러 많은 장비들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맞아요. 그래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한번 이 부분 가지고 한번 토론을 잠깐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한번 간단한 하브루타 프랙티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가지고서 질문을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 일단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면 시작을 잘 보세요. 철이라는 단어가 먼저 시작이 됐죠. 그러면 철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라는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철이 무엇을 날카롭게 한다고 했나요? 해가지고 팩트에 기초해서. 세 번째,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네 번째,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무엇과 같다고 하나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 다음에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 빛나게 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거냐면 겉에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보이는 우리가 보면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만든 질문들이에요. 자, 다음 장으로 가보시죠. 이제는 또 다른 질문들이 나와요. 이제부터 약간 좀 심층적인 질문. 아까 좀 전에 거는 표면적인 질문에 해당하다면 지금의 질문들은 심층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을까요? 좀 고민을 해봐야죠. 그죠? 7번. 친구끼리 좋은 말만 하면 서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떤 대화를 해야 효과적으로 서로의 성장을 도울까요? 자, 8번.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이렇게 부드러운 도전을 하고 권고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이런 부분들 아주 실제적인 접근이 되겠죠? 자, 9번. 내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10번. 위 경구에서 하브루타는 친구와의 지적 친교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나요? 이 부분 가지고 질문이 지금 10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단 한 구절 가지고. 자, 10가지의 질문을 만들었는데, 자, 하브루타를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만약에 10가지 질문만 가지고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예, 2시간 정도를 할 수가 있어요. 2시간 정도. 2시간. 혹은 3시간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질문은 또다시 질문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적인, 아까 얘기했죠. 연결 지수가 높아져. 연결 지능이.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연결 지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두뇌가 이제 어느 순간 보면 두뇌의 어떤 두뇌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커지게 되죠. 그리고 또 커지게 되고 장점들이 여러 가지 발견이 되게 나타나겠죠. 단점들도 있지만 장점들. 어떤 장점들이 나타날까요? 그 속에 사람들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생각을. 맞아요. 또 다른 분들 계세요?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상대방이 추구하는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상대방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보통 이제 하브루타가 제 친구와의 지적 친교라고 한다면 지적 친교. 얼굴을 빛나게 하려면 지적 친교를 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적 친교. 그래서 보통 이제 학습을 같이 하는 친구를 뭐라고 그러죠? 학습 동기라고도 하고 학우라고 하죠. 그죠? 학우. 자, 학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지적 친교를 하던 옛날에도 보면 조선조 때도 보면 지적 친교를 하고 토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의외로 어떤 일정 시대가 되면서 약간 좀 일방적인 지시한다든지 권위적인 교육을 지금까지 또 군대식 교육에 많이 익숙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체가 약간 좀 교육 문화가 약간 군대 문화와도 관련이 깊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교육열은 높지만 한편으로 보면 좀 교육열도 좀 약간 좀 냉정한 측면에서 교육도 좀 냉정한 측면도 있어야 되거든요. 또 열정적인 측면을 같이 좀 살려나가야 되는데 너무 열정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좀 냉정한 면에서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나도 하브루타를 할 수 있다. 지금 보시면은
예,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브르타는. 자, 유치원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이나 탈무드 이야기를 읽어주면서 각자에게 아이들에게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그리고 질문에 그리고 답변에 질문에 조건 없이 답변에 조건 없이 답변이 이상하고 혼란하더라도 이상하거나 혼란하더라도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니? 라고 생각의 이유를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강한 그리고 질문 호기심이 아이들이 강하고 계속 질문하는 얼굴이 아이들이 빛날 때까지 계속해서 얼굴이 빛날 대화식 질문 때까지 방법으로 대화식 정서적 질문 성장을 도와주어라. 정서적 성장을 도와주어라. 그리고 그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의 질문들을 질문을 정리하여 정리하여 자신의 성장도 자신의 성장을 성장도 질문은 또 질문은 다른 또 다른 질문을 질문을 납니다. 납니다. 같은 명심하라. 질문과 질문과 함께 함께 성장하라. 성장하라. 또 다른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실 게 질문하는 아이들 계속 얼굴이 빛날 때까지 대화식 혹은 문답식 질문 방법으로 지적 정서적 성장을 도와주어라.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라고 해서 약간 좀 생각의 이유를 물어보고 그러면 또 예, 숨어있는 호기심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얼굴이 빛날 때까지, 밝아질 때까지. 혹시 그래서 머리가 똑똑하다, 명석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Right. 그렇죠. 브라이트하다 그래요. 브라이트가 무슨 뜻이죠? 또 다른 뜻이? 밝은 그렇죠. 밝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라는 거는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머리는 좋은데 얼굴은 진짜 뭐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마치 그냥 무슨 그런 얼굴로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그냥 근데 머리가 좋다라는 거와 지난번에 얘기했죠. 똑똑한 거와 똘똘한 건 다르다고. 머리가 단순히 좋은 거하고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질문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죠.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지금 뭐를 읽고 있나요? 이렇게. 성경. 예, 토라를 읽고 있어요. 혹시 이렇게 이 토라를 잡고 있는데 한 손으로 안 가르쳐주고 어떤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들고서 성경 본문을 읽잖아요. 혹시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처음 봅니다. 예, 이거를 이드라고 그래요. 이드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드가 뭐냐면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십계명을 쓰실 때 뭘로 쓰셨을까요? 손가락으로. 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썼다고 그랬는데 혹시 뭐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보시면 그 다니엘서 보시면 어떤 왕이 하나 나옵니다. 그 왕한테 어떤 교만하고 아주 그냥 타락한 왕한테 벽에 글씨가 써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때 썼던 그 단어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메네메네? 대개를 받으시고 그렇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성경 읽다 보면 좀 신기한 부분이 있으시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벽에다가 쓰셨던 돌판에서 쓰셨던 혹은 근데 사람은요. 양피지에 쓴 사람은 사람이 써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이드라는 걸 가지고서 막대기를 가지고서 써라. 그래서 손가락의 연장이에요. 이게 손가락의 연장.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발달한 철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회철학이에요. 사회철학. 혹시 사회철학에 대해서 좀 아세요? 하버마스라든지 에릭 프롬 이런 사람들이 사회철학자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유태인이에요. 저는 하버마스를 직접 만나봤는데 혹시 그 사회철학이 뭔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질문을 했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혹시 손가락의 연장이 뭔지 아세요? 손가락의 연장. 이어진 거. 이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장갑, 연장, 손가락에 연장시킨 게 장갑이에요. 발의 연장은요? 늘렸다는 양말. 양말, 신발이죠. 예, 그죠? 그러면 좀 더 그걸 빠르게 연장시키면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자전거도 될 수 있고 교통수단이 될 수 있죠. 발의 연장이니까. 네, 걸어야 되는데 걷기에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빠른 이제 수단을 만들고 또 하나 머리의 연장은요. 모자. 모자, 머플러 뭐 다양하겠죠. 몸의 연장으로 오셨던 거. 그게 사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어떤 이 사회 철학은 이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철학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 철학은 상당히 이들이 어떤 성경 읽기 습관, 성경 읽기, 성경을 대하는 태도 이런 데서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자신들의 지혜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 자신들의 삶의 주변에 있는 거예요. 생활의 주변에.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 보시면 이제 탈무드가 그렇죠. 이건 좀 아시니까. 자, 다음 장이요. 자, 성서와 탈무드. 자, 성서와 탈무드는 뭐 말 그대로 유대인의 영적, 정신적 지주고, 탈무드는 지적 기반이며 어떤 최상의 최고의 지혜의 원천이죠. 이들에게 성서와 탈무드를 없애면 물을 잃은 물고기나 날개 없는 새가 돼버려요. 날개 없는 새가 돼버려요. 자, 다음 장이요. 야, 탈무드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질문하는 학습법이기 때문에 하브르타를 하실 때는 뭐 되도록이면 뭐 어떻게 해라. 이게 탈무드에는 그렇게 해서 이게 질문과 토론으로 해서 만들어진 책이 탈무드예요. 질문과 토론의 방식에서 만들어진 책이 탈무드예요. 자, 다음 장을 보시죠. 자, 이 사람은 이제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자기 서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나는 다시 태어나면 탈무드를 연구하고 싶다. 예, 어떤 기자가 물어봤대요. 아이 박사님 다시 뭐라고 하더라고요. 환생하면 뭐 다시 뭐 하고 싶으세요? 했더니 탈무드를 연구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탈무드에 대한 사랑은 아주 지독합니다. 이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말이기 때문에 우습게 볼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이요. 자, 질문의 책 탈무드가 지혜의 바다가 된 이유가 있어요. 지혜의 바다. 보통 이제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은 탈무드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탈무드에 대한 반감 중에 어떤 게 좀 있으신가요? 탈무드에 대한 반감. 성경적이 아닌 부분이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거로 생각되는데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이거 보면은 탈무드에 대한 반감을 할 때 주로 이제 비기독교적인 내용에 대한 그 부분들이 좀 많긴 해요.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지는 않은데 상당히 어떤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좀 보니까 비기독교적인 내용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바벨론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 살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탈무드를 기록할 때 약간 좀 반기독교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배제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탈무드 본문에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고요. 특히 이제 랍비들이 써놓은 다른 책들이 있어요. 주석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탈무드에 대한 반감이 반기독교적인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탈무드 원전 자체에는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뭐 탈무드는 좀 많은 핍박을 받았죠. 자, 탈무드가 지혜의 바다가 된 이유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탈무드가 지혜의 바다가 된 이유는 예, 바다가 철저히 된 질문 중심이기 철저히 질문 중심이기 랍비들은 때문이다. 1대1로 하브르타를 하지 않고 인터뷰를 보통 하지 5명이 않고 보통 5명이 객관적이고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실증적인 하브르타를 하브르타를 하였다. 하브르타는 하브르타는 교육이나 교육이나 학습과 다 관련 관련되는 하나의 이 비축과 축과 다른 하나의 유정과 유정과 층계와 층계와 관련된 또 하나의 관련되는 또 하나의 박비축이 박비축이 만나서 거대한 거대한 지혜의 지혜의 바다인 바다를 만든 탈무드를 거죠. 만든 것이다. 탈무드의 탈무드의 형식은 형식은 극도로 간결하고 간결하고 압축적이다. 압축적이다. 그래서 그래서 정확히 정확히 이해하기는 이해하기는 어렵다. 어렵다. 이 이 넓고 넓고 방대한 방대한 지식을 지식을 보고 보고 지혜의 지혜마다 바다에서 헤엄치는 헤엄치는 경험한다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일생 일생 즐겁고 즐겁고 신나는 신나는 일이다. 적이다. 그래서 정확히 이게 어떤 유대인 학자가 쓴 말인데 일생 즐겁고 신나는 일이에요. 탈무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 다음 장 보시죠. 자, 탈무드 하브르타의 위력. 탈무드 하브르타 1세기 초 어떤 헬라인이 랍비 샴마이를 찾아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랍비 선생님,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토라 전체를 나에게 가르쳐 개종시켜 보십시오. 그러나 샴마이는 목수가 쓰는 막대기 연장으로 그를 밀쳐냈어요.
그가 다시 겸손한 랍비 힐레를 찾아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말했죠.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내 친구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토라 전체의 가르침이다. 나머지는 주석이니 너는 가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내 친구에게 하지 말라. 참 이 압축해가지고 딱 말을 해놨어요. 참 힐렐이 아주 지혜롭죠. 다음 장이요. 예, 시간 관계상 바로 줄이겠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스라엘 바로 이해하는 삼라에 대해서. 자, 삼라가 뭐가 있냐면 첫째 토라, 둘째는요 모라, 셋째는 오라. 토라예요. 자, 토라는 다 여성형이에요. 다 여성형. 하나님은 다 이 여성형으로 이스라엘을 움직이셨어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많죠. 자, 토라는 모세오경은 뭐예요? 무슨 교육? 진리교육. 모라 여자 선생님은 인문교육. 어머니는요? 인성교육. 예, 그래서 요거를 세 가지를 잘 가지고서 하시면 좋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나 또 선교지에서 토라, 모라, 호라 이 세 가지 진리교육, 인문교육, 인성교육. 이게 너무나 진리교육만 많이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진리교육 너무 많이 해요. 인격이 없어요. 종교인만 만들죠. 말 그대로 종교인. 종교인. 자, 그 다음에 인문교육만 너무 하면요. 학교 교육만 너무 시키면. 학교 교육만 너무 시키면 예.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거나 인성이 안 잡히겠죠. 자, 그 다음에 너무 인성교육에만 치우치면요. 도덕적인 아이는 만들 수 있어도 실력은 부족할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데는 부족한 반을 만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저는 전인교육인데 가장 앞세울 것은 진리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인문교육, 그 다음에 인성교육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지식 전달, 학교에서 만약에 인성교육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세상과 학교에서. 연결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 관계가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전인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은 진리교육, 어떤 뭐 토라, 탈무다만 계속 가르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서 하기 때문에 유대인 교육이 우수한 겁니다. 다른 교육보다. 우리도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한국 교육도 굉장히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하브루타의 배경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자, 여기 보시면 너는 마음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렇게 해놓고 사랑하라라는 말씀 해놓고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시작.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어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동사를 한번 보시죠. 동사를 한번 보세요. 들으라부터 시작하죠. 그죠? 들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하고 사랑하라. 세 번째는요?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네 번째, 가르치라. 그 다음에 강론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기록하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호로 삼으라가 있긴 한데 그거는 아마 거기 위에 거랑 관련이 있고 자, 기록할 것이나 그랬어요. 자, 한번 보시죠. 이 유대인 교육의 이 쉐마는요, 단순히 들으라로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들으라로부터 기록하라까지 이어졌어요. 그 유대인들이 뭘 잘해요? 듣는 거 잘하고 기록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듣는데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의 말씀을 또 들을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데 누가 새겨요? 부모가 새겨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강론하라 그러는 이 강론하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하브루타의 배경이에요. 강론하라. 그리고 강론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쉐마를 서로 말씀만 써놓으라는 게 아니고, 물론 뭐 혹시 그 유대인들 가정에 가면 벽에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위에 붙여놓은 거. 매주자. 매노주인가? 매주자. 아, 매주자. 예, 거기에 보면은 요 쉐마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쉐마 내용을 가지고서 강론하기도 하지만, 혹시 쉐마 내용만 가지고 강론할 수 있어요? 평생 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아니죠.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가 무슨 사랑이 있어요? 이웃 사랑 있죠. 성경을 크게 나누면, 성경을 더 크게 더 나누면요. 위로 올라가시면 10계명이 있죠. 그죠? 10계명을 더 크게 펼치면요. 하나님 사랑.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평생에 강론해야 될 대상이에요. 의외로 평생에 강론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강론해라. 물론 뭐 말씀에 강해를 해야 될 부분도 참 많긴 하지만, 그런 어떤 지적 능력도 필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에서 또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러기를 유대인들은 바랐던 거예요. 결국에는 하브루타의 배경에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술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제다카 정신. 나누고 베푸는 거.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공부해서 뭐 해야 돼요? 남주자. 남자.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돼요? 도우려고요. 투자하라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야? 이웃사랑의 확장이에요. 이웃사랑의 확장. 혹은 하나님 사랑의 확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응? 사랑하는 척하는 거지. 믿는 척하는 거잖아요. 그냥 믿어주는 거지. 정말 믿음이 아닌 거죠. 자, 하브루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떤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 속에. 약간 신비적이지 않아요. 절대 신비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과 절대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응?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브루타 뭐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비판 일색이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막상 해보고 나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